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9일 저녁 7시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북핵 외교안보특위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의 발언 요지를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헌 문란 또는 국채 변경 혐의의 탄핵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 편을 든다면 국민은 누가 지키나라고 물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핵무장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에 친북 반핵 세력이 근재한 상황에서 대통령마저 국민 편이 아니고 적군 편에 선 것처럼 행동하여 국가에 큰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한국당은 이 사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생존수단으로서 그리고 민주적 방식의 합헌적 해결책으로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논리적 귀결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가 어제 농담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김정은은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을 핵미사일로 협박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협박하였어요. 이 협박이 먹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도 미국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헌법으로부터 국가수호를 명령받은 문 대통령이 적장인 김정은을 위하여 국가, 국군,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자유한국당이 내렸다면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서 국가 생존 차원에서 탄핵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두 법률가 출신이 말한 위험은 그 정도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으로 분류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으로 신속히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성질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례는 차고 넘치고 모두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농단보다 더 중대한 국헌문란에 의한 국채 변경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1. 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허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초인 국가 정통성,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한다. 헌법 전문 위반입니다. 헌법 제1조의 국민 주권 원칙을 무시하고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이상한 민주주의,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그런 이념에 기초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하고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중외교, 계급투쟁론적 외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하여
반국가단체의 부하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 반역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4.27 선언에서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습니다. 즉 국군을 정치 도구화하여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적군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 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마저 포기, 5천만 국민들의 생명을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등 지지 세력에는 법을 느슨하게, 정치적 경쟁 세력에는 가혹하게 집행하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5개를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의 취임 선서를 위반하였습니다. 국가 보유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큰 문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이념이라는 것은 반헌법적 이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위반 행위가 전면적으로 계속되고 그리고 궤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한 탈원전 선언과 구체적 사안에 대한 예단을 담은 수사 지시 등 법률 위반 행위는 헬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는 문재인 탄핵 문제를 공론화하여 선동 언론에 마취된 국민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 저음하여 개헌 저지선이 아니라 탄핵 가능성, 즉 3분의 2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이야기를 시작해야 국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총구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정권에 의한 반역을 민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민주국이 되고 이를 주도할 능력이 있는 세력은 자유통일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거짓 선동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본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 1.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작년 건국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엔 결의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이 유명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제적 공인을 뒷받침하는 이 유명한 유엔 결의까지 부정하는 자를 대한민국 박물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또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유엔 결의를 가르치지 않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2019년을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해놓고 기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상의 범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은 조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동 직후에 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이 회동을 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 김정은은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했습니다. 사실상의 적대성은 많습니까 이게? 2019년 3.1절을 남북 공동행사로 기념하겠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1,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려 놓고 탈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년 동안 10개 이상의 핵폭탄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남쪽이란 나라가 없는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대변인을 통해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건국하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일제때부터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이 2018년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전은 남침전쟁인데 내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국은 외부가 아닌 우리 힘으로서만 해방되었다고 과장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독립운동이 있었지만은 해방을 맞은 것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성전 덕분임을 일부러 지운 거죠.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고 과장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말은 공식 용어도 아니고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것인데 촛불 시위가 헌정질서를 중단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3대 민주정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닙니까? 장면 정부도 민주정부가 아닙니까? 김원봉,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 그리고 한미동맹과 다 있다는 이런 조작 왜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어제 나경원 그리고 황교안 두 대표가 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이다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은 자유한국당은 시급히 문재인 대통령 탄핵 논의에 착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